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엘 교수법 제6강. 어,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건반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음, 늘 짧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또 중언부언하면서 말이 길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할게요. 학습 개요 중에 학습 내용, 건반의 구조. 건반의 구조를 어떻게 뜯어볼 수 있을지, 네, 어, 생각한 결과. 일단은 건반의 어떤 패턴이 있죠? 건반의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위가 있을 테고, 그 단위라 함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옥타브 단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옥타브를 이루고 있는 반음과 온음, 의 어떤 배열, 순서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어떤 담당하는 역할들 있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초심자 분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두 번 배우면 왜 모를까에 대한 조금 그래도 근접한 답 중에 하나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아마 대부분 전공하신, 악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음감이 있으실 거잖아요. 절대음감이든 상대음감이든. 특히나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아노 전공의 특성상 그 악기가 레퍼토리가 많죠. 다뤄야 되는 레퍼토리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그 특히나 전공을 한다는 거는 사실 입시곡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입시곡을 누군가 앞에서 연주를 해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입시곡 레퍼토리가 많다는 것은 입시곡이 어떤 곡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고 심지어 자유곡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별력이 있을 정도의 실기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좀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좀 난이도가 있죠,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 전공을 해서 대학 뭐 졸업장을 갖추시고 이제 현장에서 교사로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의 대부분 아마 음감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실 테고 어 그래서 절대음감을 특히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돈 줄 모를까? 왜 도레미파솔이 일단 소리로 구별이 안 될까를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디지털라이즈가 된 이 디지털 기기 자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게 힘든 것처럼 내가 절대음감이나 상대음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음감이 없는 상태에서 건반을 대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칭이 더 힘들어지고, 왜냐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관찰이 되고 감지가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다음 고민을 하는 게 그다음 스텝으로 오는데 일단은 공감이 안 되잖아요. 들으면 바로 그 주파수에 이름이 붙어버리는 그런 음감을 가지신 분들, 내지는 상대 음감, 저는 불완전한 상대 음감을 가진 사람인데, 상대 음감을 가지신 분들도 일단은 기준음을 특히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년간 훈련을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심자 중에 이제 음감이 온전치 않은, 내지는 음감을 이제 막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초심자들이 어, 이 건반의 이름을, 건반의 구조 내지는 건반의 이름을
또 위치를 한 번에 이제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현상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 어차피 공감은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알겠어. 음감이 없으면 이게 더 힘들 수 있구나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되는 분들은 아마 공감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좀 연구를 해야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초심자분들을 보실 때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직 음감이 그 훈련 과정 중에 있어서 완성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도가 렌지, 레가, 민지, 미가, 판지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그 이탈리아 낯선 이탈리아 말을 게다가 순차적으로 또는 반진행으로 바로바로 인지를 하고 출력을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깊은 공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 반대로 교수자에게 챌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5강 내용이었죠. 연주 자세에 대한 이야기 해봤었고요. 연주 자세 지도를 하는 목적, 목표, 방향에 대한 리뷰했었고, 연주 기술 습득은 누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도를 할 때부터 유효한 습관을 자동 출력시키기 위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겠지도 있지만,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밑그림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신체 부위, 뭐, 배꼽, 중앙, 팔, 건반 쓸기, 몸 가운데, 무릎, 시선, 끝, 보면대를 보는 시선, 건반은 아래 시선으로 체크, 귀로 확인, 이런 것들, 신체 부위와 관련 지어서 딱딱 짚어주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악보의 음악적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겪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링. 계속 끊임없이 선생님께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톡톡 말씀드렸죠? 톡톡 잡아주면서 모델링 하시고 지시해 주셔야 되죠. 근데 항상 긍정적인 정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틀렸어. 다시. 아니야, 아니야. 저도 요즘에, 그 음정을 짚어나가는 이제 최근에 바이엘 과정을 4권까지 다 끝내고 체르니 과정을 진입을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음역이 넓어지고 양손이 계속 복합적으로 서로 다른 음정들을 짚어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곡들을 그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니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음정이 아니고 다시 악보를, 근데 그 표현이 음악적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디렉션을 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짧게, 제일 쉽게 아니라는 그 단어를 제가 막, 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 이 너무 지금 아니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저 자신에 놀라면서, 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막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또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이 연주하는 과정상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될 수 있게끔 긍정적인 어조와 포지티브한 단어 선택 그런 것들 항상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함께 해요. 저도 연구 결과 이제 어떻게 고쳤는지 보고 드릴게요. 어, 음, 그래서 바람직한 연주 자세 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 리뷰, 영 피아니스트 교습, 온 피아노 플레잉, 바이엘 피아노 교본 자료 리뷰 같이 했었고, 특정 음형 아티큘레이션 연주를 위한 바람직한 신체 및 손가락 자세들을 우리 사진 슬라이드, 자료
캡처본으로 같이 공유했었죠. 요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또 팔아야 될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관련 교재를 구비하셔서 리뷰를 해보시면 그때그때 찾아보시면서 그때 손모양 이거 어떤 말로 지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되시는 그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조금 이제 예스러운 표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정확한 그 신체 부위와 함께 또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리뷰를 해보시면서 그 해당 학생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살짝 어, 그 변용을 시키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의 고민의 시간, 그 다음에 고통의 시간을, 고통의 깊이를 훨씬 줄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적극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래서, 뭐, 비슷한 어떤, 맥락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교재와 함께, 그러니까 건반에 대해서, 그,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뭐죠? 이 일회용 컵에, 그 보통은 커피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다가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요즘 얼마 전에 또 비가 와가지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잠깐씩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꽃잎이 굉장히 막 흩날리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밖에서 뭐 벚꽃이니 무슨 조그만 들꽃들, 뭐 진달래, 철쭉 뭐 이런 것들 피어서 흩날리는 그런 꽃잎들을 주워다가 마치 그 꽃잎으로 만든 파르페 같이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건반 위에 그런 거 올려놓고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이제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예쁜 나뭇잎을 어떤 친구가 주워다 줘가지고 이런 게 참 너무 즐거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 만나다 보면, 항상 뭔가 기대하지 못한, 이런 예쁜 순간들이 너무 선물처럼 올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을 포착해 놓는 것도 참 즐거운 일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건반의 이 아리따운 모습, 우리의 골칫거리죠. 자, 그래서, 요런 순서로 자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요거 이제 레버라고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그 조율책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게 전체 액션이라고 보면 여기 지금 그 흰 건반에 보통 플라스틱 어, 그 여기 지금 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레버라고 하면 지렛대를 의미를 하는데 건반 자체가 지렛대 원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렛대의 그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건반 받침대가 있고 이 위에 건반들이 사실은 우리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떠 있는 상태인 거죠. 떠 있는 상태인 건반을 이 지렛대 축은 안에 피아노 안쪽에 들어가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뜯어보면 보이는 거죠. 건반 보드 안에 밑에 축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건반을 여기에서 요렇게 건반을 요렇게 누르는 거죠. 방향이. 그럼 이제 이건 그랜드 피아노 액션인데 그러면 해머가 요구의 레버가 내려가면서 해머가 툭 들려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 동시에 이 댐퍼가 들려 올라가서 현을 때렸을 때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울림을 만들어주고 다시 건반에서 손을 뗐을 때 나머지 장치들이 돌아오면서 액션에 돌아오는 그 움직임을 받쳐주는 장치들과 댐퍼는 또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음이 스탑되는 그런 장치들. 그래서 어쨌든 그 건반이라는 장치 자체가 지렛대 원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렛대의 원리는 우리가 팔을 쓰는 원리와도 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반과 팔의 액션이 사실은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또 재밌는 점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율책에서 참고한 자료, 어, 네. 옥타브라는 거는 높이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음인 걸로 인식하는 음인 거죠. 사실은 높이는 다른 거죠. 다른 음이죠. 어. 근데 같은 음이라고 인식되는 이게 참 우리 귀에 신비한 점인 거죠. 어, 그래서 진동 비율이 1대2가 되었을 때 1대1은 같은 음이고 진짜 같은 음 A4와 A4를 눌렀을 때 440Hz 다음에 또 눌러도 440Hz가 울리는 거죠. 어. 근데 A4와 A3 간의 진동비는 1대2가 되는 거죠. A3가 220이 되고 A4가 440이 되고 A2가 110이 되고 A1이 뭐가 되겠죠? 네, 5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대2의 진동비를 이루는 옥타브라는 것이 피타고라스, 그 유명하신, 그 저명하신 무려 BC 500년경에 이분은 벌써 이걸 아셔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어머나, 이 줄의 길이를 1대2로 해서 챙겨봤을 때 조금씩 늘려봤겠죠? 근데 아마 수학자니까 어땠을까요? 피타고라스가 처음부터 1대1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근데 1대1을 해봤는데, 높이는 다르게 들리는데, 이거 같은 음처럼 들리네. 신기하네. 아, 이거 진동비가 이렇게, 그러면 혹시 이렇게 2대3 딱 떨어지는 비율로 되었을 때 어떤 소리가 되나 하고, 이제 자연수 비율로 해봤을 때, 이거 같은 음은 아닌데, 근데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다가, 이거 길이 좀 다르게 하면 그럼 어떻게 들리지 했더니, 약간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찾아갔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결과, 완전 오도의 진동비는 2대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참 이 호기심이 가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유튜브도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뭐죠? 이 PPT, PDF,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것도 쓸 수 있게 된 참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피아노라는 악기도 마찬가지고, 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어쨌든 그 이 진동비의 그 비례, 반비례 관계를 알아내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건반의 구조를 짠 거죠. 음. 그래서 짜봤더니, 서양 음악에서는 이거 나오는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소리의 진동수라는 것은 소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현상이죠. 우리가 억지로 어, 소리를 내봐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소리가 나거나 조용히 해 하고 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물체를 물체에 자극을 가했을 때,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떠한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진동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진동이라는 것이 특정한 어, 그 프리퀀시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특정 단위로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건데 음, 그러다 보니 이제 건반의 구조가 요렇게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다라고 집단 지성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듬어온 결과인 거죠. 이 건반의 모양 자체는. 그래서 옥타브 구조를 발견을 하다 보니, 이 옥타브를 또 그 사이에, 그러니까 1대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220, 예를 들어서 220과 440 사이에 A2부터, A3부터 A4까지의 그 음들을
나눠 본 거죠. 근데 아까 완전 오도도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오도를 뒤집으면 완전 사도가 되기 때문에 5도, 4도, 뭐 3도, 6도 이런 식으로 점점 분할을 해서 소리를 들어보고 정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2개의 음이 배열이 생겨나고 이 12개의 음을 어떤 단위로 또 어떤 그 간격으로 나눌까를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양 음악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반음으로, 반음이라는 단위로 12개 음으로 분할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옥타브라는 말이 저는 이제 바이엘 3권인가요? 옥타브 배울 때 항상 그 문어를 그려주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영어 단어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문어를 이렇게 이게 뭘까? 이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8개 이렇게 그리고 뿅뿅뿅뿅 이렇게 빨판 이렇게 웃는 얼굴 문어 그려주면 옥토퍼스라고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옥토퍼스가 왜 옥토퍼스일까 하면서 이제 옥트를 써주면서 다리가 몇 개지 하면 8개라는 거 아이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8, 옥토퍼스의 옥트, 옥타브 이렇게 연관돼서 기억할 수 있게끔 그 문어 다리처럼 쭉 뻗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옥타브를 12개 음으로 물론 이제 미분음이라고 해서 반음보다 더 작은 음간으로 나눌 수도 있다 해서 요즘에 최근에 그 나래솔님 유튜브 쇼츠에서 봤는데 그 이런 나노음 마이크로 톤을 실제로 구현한 건반이 전 세계에 뭐 유럽에 4개 정도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연주하는 그 쇼츠가 올라왔길래 재밌게 봤는데 어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봐가지고 아, 그 중간고사 기간에 그거 할까 봐요. 음, 이런 재밌는 그 클래식 음악 관련한 재밌는 그 자료들 유튜브 같이 보는 그거 하면 재밌겠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아무튼 어, 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인도 음악에서는 그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60음계인가? 60 그 미분음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옥타브라는 개념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 60이 되려면 5개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음을 또 다섯 조각으로 나누면 이제 60개의 음이 만들어지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우리 국악에서도 미분음을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식임새라든지 그다음에 떨림, 음, 뭐 안일이 뭐 이런 발성을 할 때, 그 미분음을 사용을 하는데 단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항상 축약형을 잘 써요. 그쵸? 우리 정말 줄임말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도대체가 이놈의 빨리빨리 이 정신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별다줄의 민족인데 음악도 근데 인도에서는 예를 들면 그 미분음들을 다 표시를 하는 거죠. 표기를 악보에. 그래서 미분음을 요렇게 띠드드드드드드 저는 지금 너무 서양 음악에 찌들어가지고 미분음을 흉내를 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음이라고 하면 음악적인 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국악에서는 이제 오음음계 중심으로 분을 쓰는데 음 그러나 여러 가지 간단한 표기, 예를 들면 서양음악의 트릴이라든지, 뭐, 꾸밈음, 표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미분음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볼을 만들고, 그러나 음계는 아주 단순한, 5개 음으로 반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반음을 건너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반음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 음정은 건너뛰고 온음 내지는 온음 플러스 반음 해서 음, 오히려 조금 이제 여러 악기들과 특히나 같이 합주를 하거나 이제 노래, 창을 할 때, 아주 명확하게 상호 소통 교환이 될 수 있는, 어, 그 오음을 중심으로 음악을 쓰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또 자연의 소리를 닮은 음악을 추구하는 게 국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분음을 사용을 하는데 아주 축약된 심볼들로 표현을 해가지고 또 구전으로 정확한 음간이나 음의 흐름 이런 거는 구전으로 전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국악이 연주가 되는 거잖아요. 음,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과 이제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인종 간에. 인종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쵸? 배제의 언어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 그래서 예전에 나온 책들을 자료로 쓸 때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죠.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서양 음악에서는, 바이엘은 서양 음악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2음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오음음계의 평조와 계면조, 시작음이 다른 거죠. 어, 그래서 평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음이 시작이 되는 거고, 계면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온음으로 시작해서, 오는 간격으로 끝나네요. 계면조의 특성은 온반음, 음, 이게 말하자면 서양화식으로 얘기하면 단삼도 관계인 거죠. 하나의 온음 플러스 하나의 반음 해서, 마찬가지로, 미에서 솔이니까, 온음 플러스 반음으로 단삼도 관계로 끝나는 게 계면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계에서 느낄 수 있는 이끄는 반음, 시에서도 되는 그게 거기서 느껴지는 경향음, 어떠한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어딘가로 더 지향해서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음을 배제하는 게. 어, 라는 의미에서 이거 약간 재밌는 부분이죠. 좀 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어떤, 뭐랄까요, 미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향음을 배제하는 게를 쓰는 어떤 문화권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오히려 경향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조성음악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틀을, 쉽게, 쉽게 열심히 구현한 그런 음악을 추구하는 문화권이 또 있었던 거고 음, 이런 것도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용 평조는 그 느낌이 밝고 활발하며 오는 게 작은 게 비유가 되며 개묘조는 슬프고 비장한 느낌으로 다른 게 비유되는 동시에 우리나라 민요를 대표하는 음계이기도 하다. 왜 이렇게 될까요? 개면조가 일단 단삼도 단음정의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는 온음으로 바로 진행이 연결되는 듯한, 물론 이제 경향음을 배제를 했지만, 이 하나하나는 어떤 경향성이 없는, 단일한, 홀로 존재하는 음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음이지만, 그 음들이 온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으로 갔을 때와, 어딘가 모르게 빈 공간이 느껴지는, 조금 건너뛴 것 같은, 그런 공간감이 느껴지는, 것에서 뭔가 정서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 거겠죠? 참 신기하죠, 이런 게. 네, 그런 어떤 느낌들을, 미묘한 그런 느낌들을 보편적으로, 만국 공통으로 보편적으로 느낀다는 게 참 인간의 이 청각의, 신비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반의 구조, 음일은 모두 알고 계시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이제 참고문헌 3번. 여기서부터 참고문헌 3번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쯤에서 책 소개를 하자면, 오늘은 좀 두껍습니다. 오, 두껍죠? 자, 음악 기초 이론의 이해, 기보에서 화성까지, 예솔이라는 출판사에서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나온 책인데, 김유희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책이고, 말 그대로, 음악 기초 이론. 기초 이론이 이 정도. 그쵸? 영어 제목은 더 멋있어요.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of Music. 아주 기초라는 거죠. 기초, 기반. 기보에서 화성까지. 어, 그래가지고 2010년에 나온 책인데 기초편 음악의 이해, 서론 소리의 본질, 기보 음악의 요소, 기보 음표와 쉼표 5선 건반과 음이름부터 쭉 해가지고 연주 지시어까지 박자, 리듬, 음계, 음계와 조표, 음정, 음악의 모든 요소들을 총망라한. 그래서 화성편에는 연결법, 종지법, 코럴 스타일의 화성법까지 해서 화성학의 모든 기본적인 지식들과 또 연습 문제도 충실히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교재이고 아주 충분한 예제와 아주 풍부한 악보 자료. 로 명확한 언어로 모든 음악 용어의 정의들 다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쌉니다. 28,000원. 음, 이제 원래부터 이제 세파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 네, 추천드리고요. 그, 저는 아무튼 제가 이 바이의 교수법 이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음, 그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음,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물론 이제, 음악에 정말 흥미가 있고, 배우고 싶은 열정이 막 가득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겠는데 가라고 하니까 이끌려서 온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다 그렇진 않죠. 근데 이끌려서 온 친구들 중에 정말 발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음악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의외로 막 엄청 심각하게 뭔가를 막 주입하고 막, 내지는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뭐 그냥 대충 해봤는데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스스로 본인이 음악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라? 내가 할 수 있네? 이게 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느낌. 음.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일인데 그냥 물론 이제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보를 주면서 최대한 정보를 가능한 쉽게 페이스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주면서 가는 기다리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이제 대부분 와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어떤 뭐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또 아쉽게 되는 상황들도 있지만 어,
어쨌든 기다리다 보면 그 아하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 아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끌고 나아가다 보면 이 친구가 음악 애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음악을 대하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음악을 편하게 대하게 되고, 본인이 뭐 굳이 작곡, 뭐 연주 막 심각하게 하지 않더라도, 음악이라는 어떤 하나의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글로벌한, 전 지구적인 어떤 하나의 언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나 했을 때는 그 운명 애초에 누가 가르쳤어도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도 음악을 만났을 법한 약간의 이미 드러난 재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뭐 누가 가르쳐도 그죠? 그냥 책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봐라고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죠. 애초에 정말 타고난 그 음감이 있는 친구들 내지는 뭐 운동 감각이 있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그냥 놔둬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떻게든 만나요. 운명적으로 그거는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쿨하게 네, 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그,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게 분명한, 어, 그런 친구들한테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어, 좀, 그래도 자격을 갖추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그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학위, 취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뭐랄까요 음악성 내재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음악성을 관찰해주고 봐주고 발견해주고 기다려주고 어, 계속 뭔가 먹이를 넣어줄 수 있는 음,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보람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보람을 최대한,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어려운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받아들일 그 밭이 필요하듯이, 음, 우리 자신도 어, 뿌릴 씨앗을 길러낼 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걸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8,000원. 애를 하나 할까 봐요. 그 책. 어, 아무튼 자 다시 어머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검은 것만 2개 그룹, 3개 그룹. 도레미파솔라시 벌써 뭐다 말았지? 여기 쭉 나와 있네요. 요거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많이 쓰시죠? C 샵이 됐을 때 D 요렇게 라레 리 이렇게 그렇죠? 메미 파피 뭐 어쩌고 독일권에서는 B 플랫을 B로 표기하고 B를 H로 표기하고 요것도 알고 계실 테고 프랑스와 이태리에서는 현재도 글자 이름 대신에 개명 창명을 이름으로 사용한다. 어, 글자 이름 ABCD가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를 사용한다는 거겠죠. 한국에서도 뭐 개 이름 사용하고 있죠. 개명 창명으로 검은 것만 읽는 법은 일반적으로 올림 표인 경우에는 모음을 I로 읽어서 이제 D, 리, 미, 휘 이렇게 되는 거고 내림표의 경우는 에로 바꿔서 읽는다. 그래서 D 플랫은 예외라서 라가 된 거고, 원래가 레니까, 그죠?
그래서 매, 세, 레 이렇게 되나 봐요. 우리나라 말 표기법은 A로부터 가나다라 마바사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올림다, 내림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현재는 모든 표기를 알파벳으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 초심자 친구들에게도 A, B, C, D, E, F, G를 가르쳐 주면 좋은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이제 어, 그 뭐냐 그 사장조가 처음 나올 때 거기 G라고 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G 메이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근데 성인분들, 노인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좋고 그냥 뭐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이름을 소개를 시켜주시면 되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도가 C고 레가 그러니까 A 라를 알파벳으로는 A로 불러요라고 해서 A, B, C, D, E, F, G를 라부터 솔까지 세트로 그냥 소개를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처음에 이제 사장조라는 조성의 이름이 나올 때 아니면 C 메이저가 처음 나올 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호기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게 C인지. 근데 물론 그 전에 이론 교재를 통해서 먼저 영어 이름을 습득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아직 이론 교재 진도가 그렇게 나가지 않은 경우인데, 바이엘에서 C 메이저라는 그 글귀를 발견을 하고, 왜 도, 레미파솔라시도인데 C라고 쓰여져 있는지 호기심을 갖는 친구들에게는 건반에 약간, 음, 정확한 정통 방법은 아니지만 좀 먹히는 방법으로, 건반의 맨 처음, 그러니까 A0 있죠. 맨 왼쪽 건반 A로 시작하잖아요. 음, 건반이 맨 처음 시작이 저 개 이름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도부터 내려가서 도, 시, 라, 라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 라부터 시작해서 그 라를 A로 붙인 거야. 이렇게.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친구들이 그러면 A, B, C, D, E, F, G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라가 나오지 걔부터 다시 A야. 그래서 영어 이름도 라시, 도, 레, 미, 파, 솔 일곱 개로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하나씩 또 짚으면서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짚어나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옥타브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옥타브가 흰 것만으로 보면 7개 세트인 거잖아요. 이제 검은 것만 5개 포함해서 12개 세트인 건데, 흰 것만으로 봤을 때는 7개 세트여서 옥타브에 대한 학습을 하실 때부터 도레미파솔라시 도 짚어주시면서, 어, 팔도라는 음정 개념은 이번에서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옥타브를 배우는 순간 이미 음정에 대한 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죠. 그래서 옥토퍼스 숫자 8 연결하면서 8도 음정, 그래서 옥타브라고 부르는 거고, 건반에서는 같은 개 이름을 아래 위 음역을 바꿔가면서 위 아래로 표시를 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알파벳 이름을 내지는 가나다라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해. 가가 맨 처음이잖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이후로 외울 필요 없죠. 하지만 한번 소개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때 실제로 촉각을 이용해서 건반을 짚어나가면서 소리의 변화도 상행, 하행으로 눌러봤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감각 기억이 오래 갈 거고요. 나중에 이론으로 연계가 되거나 다장조 학습 이후에 사장조, 과장조 학습이 나올 때도 한 번 더 리콜을 하면서 영어 이름에 대한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영동음은 사실 검은 것만만 있는 게 아니죠. 더블샵, 더블 플랫을 생각하면 사실 모든 건반이 임영동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단계로 검은 건반, 그래서 샵이나 플랫 개념을 설명을 해주실 때 항상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샵은 사다리 모양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샵은 뾰족하다는 뜻, 샤프 펜슬 알죠? 이렇게 하면서, 샤프 펜슬의 끝이 뾰족하잖아요. 뾰족하게 뿅 올라가 있는 거야. 음악에서 건반에서 올라가는 거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다리를 타고 가는 거야. 도샵, 레샵, 미 샵으로 가려고 하는데 검은 건반이 없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미 샵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그때, 너무 똑똑하게도 F를 눌러보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막 너무 칭찬을 하면서, 맞아. 그래서 미의 샵은 F가 담당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샵이나 플래시 블러스 붙어 있을 때 무조건 검은 건반을 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건반을 치면 되는 거야. 까지 해주셔야 되죠. 음. 샵이나 플랫이 붙은 음정이 나왔을 때 악보상에서 무조건 검은 것만을 누르는 습관 무효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돼요. 샵이랑 플랫의 설명을 하는 동시에 검은 것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샵이 나왔을 땐 올라가야 되니까 오른쪽 건반을 눌러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미샵 F를 눌러주시고 파샵 솔샵 라샵 아까 미샵은 파였잖아. 그럼 C샵은 어떻게 될까? 어, 도라는 걸 알게 되죠, 아이들이. 그다음에 플랫은 평평해지는 거. 플랫 슈즈, 엄마들 신는 하이힐이 있고 평평한 플랫 슈즈가 있죠. 아까 뾰족하게 올라왔던 샵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음, 내려가는 화살표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플랫은 내려가는 거. 니은으로 시작하죠. 왼쪽 니은 받침이에요. 내려가는 거야. 왼쪽으로. 그래서 도부터 시작하죠. 어머, 아까 샵에서 C랑 도 사이에 샵이 검은 것만이 없어가지고 C샵은 도였는데 플랫은 그럼 반대로 플랫도 마찬가지로 도의 플랫은 C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맞다고 해주고 C 플랫, 라 플랫, 솔 플랫, F 플랫은 E가 되고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에너제틱한 친구들은 막 신나서 건반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보죠. 노래를 부르면서 어, 충분히 강화해 주시고 인지시켜 주시고 음, 그 다음에 내친 김에 1313 123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아져 친구들이. 음, 그래서 항상 정보량을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반응이 확실해요. 막 빨아들여. 그러면 줘야지. 물을 더 줘야죠. 그죠? 그래서 물이 흥건하게 흘러 넘칠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그만 하면 되는데, 아직 막 흡수할 에너지가 있어. 빈 곳이 있어. 그러면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단지 그때 많이 줬다고 해서 그 다음날 물어보지 말라고요. 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 네가 궁금하다고 그래서. 근데 오늘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됩니다. 어, 어제 즐겁게 배운 그걸로 이 친구는 만족해야 돼요.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리콜할 때는 언제냐? 정말 나중에 필요해서 배울 단계가 왔을 때, 그때 다시 설명하면서 리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놀라운 이 시아 친구들은 순간순간 그 흡수력이 좋은 친구들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서 연결해서 어, 융합하고 통합해서 선생님한테 마치 수학능력 시험 같은 그런 연합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반짝반짝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관찰을 하셔서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그 반짝반짝함이 계속 포착이 돼서 정말 막 휘황찬란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것들이 계속 빛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음, 물론 뭐 그게 선생님 혼자의 역량으로만 100%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음, 최대한 그 반짝임이 더 빛나고 더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거를 좋은 거울이 되셔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죠. 음, 저도 노력을 하고, 그 빛을 죽여버리지 않게, 가려버리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게 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간식, 커피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뭐, 알고 계시죠?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임용도금 얘기를 하면서 1313123131까지 갈 수 있다. 어, 는 말씀 드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초심자 친구들이, 어, 그 성인분들도 이거 알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시죠. 내심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고. 아, 그런 거였구나. 엄청 화려하게 보이는 그 반응계 기술이 이게 비밀이 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계, 스케일은 스칼라에서 왔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냥 영어 단어로 스케일이 저울, 눈금 있고 또 계단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도 설명을 하고 한 옥타브 안에서 음을 정렬하는 방법인데 이 음계라는 거는 그래서 반음이 먼저 오느냐, 온음이 먼저 오느냐, 반음, 온음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반음을 아까 본 오음 음계에서처럼 빼느냐, 넣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재료 중에 작곡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중대한 요소. 그래서 우리 그 12음 기법을 쓰신 현대음악가 분들께서는 모든 어떤 재료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어, 원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음열 음악을 쓰시곤 했죠. 동서고금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것이 악곡의 성격과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거죠. 반음, 온음을 이용하여 한 옥타브를 상향,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음에서 위로 쌓아 나가죠. 근데 요거 그 음계 알려주실 때도 그렇지만 화음 처음에 알려주실 때 항상 아래 음부터 위로 쌓아 나가면서 음정 간격을 음정으로 보면서 쌓아 올라가는 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야 이제 라인으로, 외성, 내성 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향 방향으로 가는 거 해주시고, 요러한 연습 문제들 아주 풍부하게 참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음정도, 건반의 구조를 통해서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악보 내용 들어갈 때. 음정의 종류 뭐 많죠. 선생님들은 다 이제 계산법 알고 계실 테고, 건반에서도 어떻게 짚는지 알고 계실 테고, 잠깐 그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5도 상태에서 짚은 다음에, 건반에서 이제 우리 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는 구조상, 이렇게 둘 다 내성으로, 그 안쪽 방향으로 그 좁혀질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도니까 기본적으로 1번, 5번 손가락을 사용하고 증산도로 좁혀져 있을 때 물론 샵과 플랫 그러니까 검은 건반을 몇 개를 치느냐 또 검은 건반의 위치가 위아래냐 아래 위냐 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좁히는 방향으로 안쪽에 위치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터치를 해주는 방식. 음.
그다음에 요렇게 양쪽 다 멀어졌을 때 다시 벌려서 짚는 방식.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손가락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제시가 가능한 방법이잖아요. 모이세요. 멀어지세요. 이렇게. 안녕, 얘들아. 모여라, 얘들아. 이렇게. 음,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순서를 3도에서 3도로 도약하는 경우에도 연결된,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인 포지션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위의 음정에서 위의 음정으로, 아래 음정에서 아래 음정으로, 요 방향성. 요걸 가지고 어떤 운지를 했을 때 효율적일지 요거를 라인을 보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중에도 악보를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라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바이엘 1권에서부터 선생님들이 라인을 그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초심자 친구들이, 쉽고 편하게 잘 받아들이고요. 나중에 이 손의 포지션이 도의 자리에서 솔의 자리로 바뀌었을 때도 상대음감을 활용해서,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상대음감을 활용해서, 같이 병합해서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요. 왜냐면 그 인지와 출력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 고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솔이니까 솔을 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거 솔인지 몰라? 근데 왜 도를 1번 손가락을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맞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왼손 5번은 항상 도를 쳤잖아요. 그리고 솔이라는 거는 왼손 1번으로 쳤던 음정이에요. 근데 솔의 자리에서는 왼손 5번이 갑자기 1번이 쳤던 5번 1번이 쳤던 솔을 5번으로 쳐야 된단 말이죠. 이게 빠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럴 뿐.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솔의 자리에서 레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4번 손가락을 움직일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까지 도의 자리에서 계속 레는 4번으로 쳐왔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가 왜 이 손가락을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읽어주셔야 되고요. 음, 반문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한테. 이거 랜데 왜 4번으로 쳐? 지금 솔의 자리잖아. 솔의 자리에서 4번 누르면 라가 나온다고. 를 아직 계산을 못했을 뿐. 이 친구는 레를 레로 읽은 거예요. 레를 치기 위해서 4번을 움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그 초심자 친구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계산을 해냈는지를 선생님들이 먼저 읽어내 주셔서 그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 맞아. 우리가 원래 도의 자리에서는 레를 4번으로 쳤었지. 근데 지금은, 어, 우리 바이엘의 이에리의 손가락이 솔라시도레로 옮겨져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레는 솔라시도레 1번 손가락으로 쳐야 나오는 거야. 음, 요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근데 그 수정을 사실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음감을 활용하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화음으로 가는 거죠. 화음은 기본적으로 칸칸칸 아니면 줄줄줄이죠. 그래서 이 음정 가르쳐 주실 때 항상 칸칸, 줄줄, 3도가 나올 때부터 선생님들이 칸에서 칸, 줄에서 줄 요거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반 안에서 건너뛰는 개념. 근데 벌려서 건너뛸 경우가 있고 그냥 건너뛸 경우가 있죠. 요거 구분해서 인지시켜 주시고, 음, 그래서 아래 음정을 읽은 상태에서 칸칸칸, 아래 음정을 읽은 상태에서 줄줄줄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래야 독보가 빨라지고 정확해지죠. 어, 그래서 칸칸칸 줄줄줄을 활용할 때도 여기 음정에서부터 시작된 건반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건반의 구조의 인지에 따른 자동적인 출력.
돼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출발이 바이의 1권에서 부터 라인, 그 다음에 1권 후반 어느 정도 가면 솔미미 파렐레 나비아 나오면서 건너뛰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줄줄 칸칸 알려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안 보고 쳐야 돼요. 줄줄 칸칸 갈 때, 3도로 이동할 때, 어, 건방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편하다. 근데 곧잘해요, 아이들. 처음부터 잘 알려주시면 생각보다 곧잘하고요. 건반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손가락 감각만으로 치고 귀로 확인했을 때 그 상황에서 엄청난 피드백과 강화해 주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붙으면서 잘합니다. 그래서 화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건반의 구조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된다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건반의 구조를 학습한다는 것은 일단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차원이 있는 거죠.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 항상 이렇게 춤추듯이 댄스 해주시면서, 그래서 건반은 항상 이렇게 사실은 평지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잖아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 거고, 오른쪽 왼쪽도 그냥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그쵸? 왜냐하면 내가 건반의 왼쪽 끝에 있을 때는 그냥 오른쪽으로 쭉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왼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왼쪽 끝에 있으면. 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도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건반 중앙의 자세를 먼저 배웠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오른쪽, 왼쪽. 상대적인 개념,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개념이죠. 음, 음악은 참 그게 재밌죠. 절대적인 음의 주파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물론 우리가 인간이 수치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양인 거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내용들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게 리듬부터 박자부터, 그게 참 재밌죠. 음, 그다음에 위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건반에서 시각적으로. 일단은 흙건이 두 개, 세 개씩으로 어, 놓여져 있는데 요것도 사이에 그 반응 관계에 있는 미파와 시도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거를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시각적으로 인지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각 인지에 조금 혼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음. 두 개씩, 세 개씩 모인 친구들 한번 짚어볼까, 내지는 묶어볼까, 이렇게 했을 때 엉뚱하게 묶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또 어떤 보고를 들은 바도 있는데, 동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개씩 묶어보자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 E 플랫하고 F 샵을 두 개를 묶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묶어준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묶인 애들을 찾아보라고 했으면 아마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에 따라서 그 친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관찰하시면서 언어적인 디렉션 수정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흑건은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그래서 두 개 밑에 백건 세 개, 두 개 밑에 백건 네 개, 세 개, 네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백건이 합해진 거, 도부터 시까지를 카운트를 하신 다음에 일곱 개가 될 거고, 도부터 도까지를 카운트하시면 여덟 개가 되겠죠. 옥타브 안에는 12개의 반음이 있어서 옥타브가 반복된다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인 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최소 단위 말고는 가리는 거죠. 음. 그래서 두 개 밑에 도레미 옆에 이제 부분을 건반을 가려주시면 그것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있게끔 제시해 주시면 금방 구분 가능하겠죠. 그리고 청각인지적인 차원에서도 건반의 구조 알 수 있죠. 올라가는 거, 상행, 순차, 같은 음, 상행, 도약,
하행순차, 하행도야.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쓰는 어려운 말인 거고, 순차, 차례대로 눌러보자. 도야, 건너뛰어 보자. 차례대로 아래로 내려가 보자. 건너뛰면서 내려가 보자. 이렇게. 그래서 청각적으로 인지하시면서 건반의 위치 줄줄 칸칸 인지시켜 주시는 거. 그런 식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고. 이게 뭐 검은 것만만 따로 해볼 수도 있고, 흰 것만에서 뭐 글리산도나 이런 거를 또 미리 해보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애기들 손이 되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리산도는 나중에 배우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어, 그리고 이제 촉각인지적인 차원. 그래서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그 매끄러운 느낌 느껴보고, 건반의 높이 차이 느껴보면서 하나씩, 건반을 터치해 나가면서 이름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사이에 요건 지금 샵으로만 표시를 했는데 이명동은 학습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아예 1권에서는 아직 샵이랑 플랫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흰검, 흰검, 흰흰, 검인, 검인 이렇게 검과 흰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두 개, 세 개씩 따로 음, 치킨, 맛있어, 뭐 내지는 뭐 있을까요? 돼지, 개구리, 어, 또 아무튼 다양하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로 뭐가 있을까요? 사탕, 옥수수 뜬금없는 조합이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거를 골라서 했는데 그냥 이제 막대기만 있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 구조에서는 어, 이 구조에서 건반을 볼 때 이 구조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구조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작품을 다룰 때쯤 되면 결국에는 모든 건반들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평균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 어느 건반,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인지, 저는 맨 처음에 사실 그 검은 것만을 가려서 보여주긴 해요. 그러니까 검은 것만도 가리고, 검은 것만 가려서 이제 흰 것만만 쭈루룩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흰 건반의 아래쪽 부분, 흰 건반만 쭈루룩 있는 부분을 가려서, 어, 그 검인, 흰, 이거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그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그 연속체로서 이 12개의 옥타브 음의 구조를 인지할 수도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머릿속엔 항상 우리가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때도 위계 얘기하면서 항상 했지만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 있는 계획은 항상 그 궁극적인 탑의 모습 있으셔야 되고, 그쪽까지 가는 그 길을, 최대한 평탄하게 즐겁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의 반응에 따라서 중간중간 툭툭 힌트들을 던져주시면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데서나 도레미파솔을 칠 수 있거든 하면서 슬쩍 보여주는 거죠. 음, 검은 것만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흰 것만 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도레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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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걸 먼저 배울 건데, 그냥 도레미파솔에서 도레미파솔을 치는 게 제일 쉽거든. 이렇게 하면, 친구의 머릿속에서는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지만, 분명히 소리로는 듣잖아요. 그리고 뭔가 앞으로 배울 게 많은데, 지금 내가 할 것은 부담 없이 도레미파솔만 치면 된다는 걸 한 번 더 인지하면서, 그러나 저 검은 건반은 그럼 언제 치게 되는 걸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상태에서, 음, 또 악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더 유발시킨 상태로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언젠가 검은 건반을 선생님처럼 치게 될 때를 기대하면서. 음,
그런 밀당을 하셔야 돼요. 근거가 있는 밀당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준 상태에서 날 믿고 따라와. 이건 사이비, 너무 많이 갔나? 이건 종교죠. 아무튼. 아, 이거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좀 정리를, 또 제가 표 좋아하잖아요. 지정 음역, 바이엘 1번에서 지정한 음역이 있죠. 처음에 흑건 2개 먼저 만지죠. 그다음 흑건 3개 연주하고, 그다음 백건 3개 도레, 도레미 하고, 도레미 파, 그다음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도레미 파 솔, 그 밑에 도레미 파 솔. 네. 그래서 백건 10개를 일단 다루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무나 칠 수 있죠. 뭐 그냥 도레미파솔만 치면 되니까 바이엘 1번에서는. 근데, 어, 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는 바인 거고요. 인지 수행, 시각, 촉각, 시각, 촉각, 위치 판단, 손가락으로 위치 판단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운데 도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몸의 자세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억하고 양팔의 사용 위치 판단하면서 청각적으로 가운데 도를 기억할 수 있게끔 반복 확인을 시켜주셔야 되고 참조사항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촉각으로 자극하면서 청각으로 확인. 그래서 결국에는 멀티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음, 멀티인지가 될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청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그 언어적인 피드백을 다양하게 주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2번, 3번 읽어주시고, 손가락 번호 읽어주시고, 사분음표 배우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박, 박 인지해 주시고, 알프레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음표의 이름을 박의 음절에 맞춰서 4분음표는 4분 이렇게 읽게끔 하라고 지도 방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표 이름도 각인을 시켜주시고, 읽어주시고, 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였죠? 박자 했나요? 한박, 2번, 3번, 4분, 한박. 그러면 벌써 3가지 방법을 읽은 거죠. 음,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왼쪽, 오른쪽은 사실은 아이들이 손 자체도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 요 3가지로 통일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연주하는 본인이 하는 일은 시각 파악, 촉각 자극, 청각 확인이고 여기서 흰 건반 들어가시면서는 이제 개명창을 시키실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말하고 본인이 말하는 것을 또 청각적으로 건반의 소리와 함께 듣는 그럼 청각 자극이 2개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5가지 정도의 멀티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기억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자동 출력 빠르게 될 수 있겠죠. 음, 그런 인지 자극들, 신체 부분, 다 활용하셔가지고 연습을 시키시면, 연습 시간도 많이 채워질 수 있고, 손가락 번호로 읽으면서 뭐 3번 연습, 박자 읽으면서 3번 연습, 4분 읽으면서 3번 연습,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박자 읽기, 다음 시간에는 손가락 번호 읽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복습시키셔도 되고, 구체적인 연습의 반복에서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초심자 친구들은 다른 인지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00건 5개부터는 이제 서수를 계산해야 되죠. 순서. 왜냐면 도부터 순서, 상행의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음계의 순서가. 근데 이게 손가락 1, 2, 3, 4, 5번의 서수 계산과 같이 가야 된다는 점이 이제,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청각으로 확인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번호와 개 이름이 같이 인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 이름으로 읽기, 박자로 읽기, 음표, 이름으로 읽기, 요렇게, 어,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건이 10개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죠. 왜냐면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는 친구들에게는 그냥 이제 보통의 연습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이 대칭 번호를 헷갈려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포개서 손을 이렇게 포개서 같이 개 이름을 할 때는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되죠. 왼손도 5번 손가락이 도니까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손가락 번호는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번호 연습 1, 2, 3, 4, 5 어, 5, 4, 3, 2, 1 그다음에 개 이름 연습은 이렇게 포갠 상태로 도, 레, 미, 파, 솔에서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와서 같이 가운데의 자리에서 도, 레, 미, 파, 솔 해보기 그 다음에 반대로 오른손이 왼손 위로 올라와서 반대로 낮은 도에서 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 같이 해보기. 이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필요한 만큼 건반 위에서 연습을 할 때, 근데 이런 방법은 정확히 되고 있는지, 서수 계산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를 선생님께서 카운팅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 혼자 있을 때 시키시기보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혼란이 없겠죠. 음, 어려워하는 부분은 특히나 초심자분들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어려우면 많이 해야 쉬워지는 거야가 맞는데 그 많이 하는 거를 혼자 할수록 오류의 확률이 높아지죠. 어려우니까 쉬우면 쉬우면 어렵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자랑을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선생님 저 이거 혼자 다 했어요. 제가 제일 빨리 했어요. 제가 제일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했어요. 자랑하기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때는 반드시 혼자 두지 마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쉬운 데까지만 해. 어려운 부분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 그 연습 습관도 올바르게 잡히지. 안 그러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와야 돼. 어떻게든 해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있죠. 세련이 30번 이상 정도, 최소한. 근데 그 전에는 혼자서 잘못된 길을 외롭게 가고 있는 친구가, 어, 긍정적인 정서 혼자 유지 못해요.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성인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자는 다 똑같아요. 어, 상처받으세요. 상처받아요. 성인 노인분들이 더 쉽게 상처받아요. 왜냐면 엄청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거든요. 잘 모른다는 얘기. 내가 봐도 쉬워 보이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엄청난 용기를 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어, 자, 음역 확장을 위한 준비. 어머나, 벌써 또 시간이 막 가고 있죠. 건반 음역. 이제 이게, 그래서 이 흰 건반 100건 10개까지 바이엘 1권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점차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탑을 바라보면서 바텀을 가기 때문에 순차 오음, 도레미파솔, 마디별 박 계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도레미파솔을 4분음표에 다 넣는다고 하면 솔이 남잖아요. 도레미파솔 둘, 셋, 넷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개 이름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마디별로 박 계산이 되면서 갈 수 있게끔 청각적인 피드백, 언어적인 피드백 주시면서 읽는 방법 다양화, 박자별로 읽는 방법 다양화 해주시는데요. 이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음. 그리고 다장조 음계는 5 더하기 3이어서 8이 된다는 거, 또는 3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여서 8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숫자로 인지시켜 주시면 나중에 한홍 39번 할 때 훨씬 편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죠? 도레미, 얘는 돌려야 되고, 얘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도레미, 파, 솔, 그 다음에 라, 3 더 해야 되죠. 음.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3, 얘는 3 더하기 5.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물론, 스케일이니까 7까지 하고, 3 더하기 4, 4 더하기 3 한 다음에
이제 그걸 7개 패턴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결국 이제 4가지 숫자 패턴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다장전개가 나왔을 때부터 5 더하기 3으로 가는 거예요. 숫자로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몇 개의 건반을 쳤는지, 손가락이 몇 개 움직였는지를 인지하면서 가는 것이 마디 구분과 박을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이유죠. 손가락을 회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 손가락이 5개밖에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해줘요. 처음에 88개 건반 셀 때부터 그렇지, 건반은 88개나 되는데 우리 손가락은 몇 개야?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제 3번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그 아래 터널로 1번을 돌리는 게 쉬워서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옥타브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8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명동은 이름이 2개씩이다 하면서 샤카플레에 자연스럽게 소개시킬 수 있다 말씀드렸고, 반음, 온음, 흰 것만 7개 개념에서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반음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2조 개념 소개를 잠깐 합니다. 요거는 평균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평균율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신기한 악기야. 피아노라는 거는 아무 데서나 막 또 파는 거죠. 씨앗을 뿌립니다. 피아노의 씨앗을. 평균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도레미파솔을 막 만들 수 있어. 너무 신기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공작새 날개를 막 펼치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의 자리, 도의 자리, 솔의 자리, 파의 자리, 레의 자리, 순차, 오음, 이조를 모델링을 해주실 수 있다. 이거 같은 얘기죠? 여기서 이조 개념 소개할 때 모델링을 하시면서 도의 자리, 도샵의 자리, 레의 자리, 레샵의 자리, 리플렛의 자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흑백 조합을 해서 도레미파솔 소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 그림으로 너희들의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점. 그러나 물론 여기서 이제 8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12개를 다 하는 건 반음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계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다음에 무슨 장조 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조 모델링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연극 그래서 솔이 도 역할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솔이 도 역할을 하려면 시 역할을 할 친구가 필요한데 파는 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소리를 들어봐. 반음이 또 아니거든. 반음이 이때 배웠을 때니까. 그래서 반음을 만들어줘야 시와 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솔이 도 파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파야, 너 나를 위해서 모자를 쓰고 나와주면 안 되겠니? 사다리 모자를 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제가 처음에 이거를 반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쏘리 야, 나 너무 지겨워서 안 되겠어. 나도 도 역할 하고 싶어. 너만 맨날 도 역할 하잖아. 너만 맨날 많이 나오잖아. 나도 더 많이 나오고 싶어. 이렇게 해서 파한테 협박을 하는 걸로. 그래서 너 모자를 쓰고 나와야, 샵을 쓰고 나와야 내가 도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가 시 역할을 하려면 꼭 샵 모자를 쓰고 나와야 된다고. 버섯을 먹고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협박을 했다. 네, 협박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어린 친구들이 파가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이거 안 되겠다. 도와주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제 반성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도와주는 걸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게 잘 먹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이제 드라마 이런 거에 또 웹툰 이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놀이. 음. 역할놀이를 시키는 걸로 해서 바장조가 되려면 이제 시 친구가 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 버섯을 먹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기억도 잘하고요. 연주 잘하고. 물론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연습곡에서 파 역할, 시 역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 그렇지만
악보에 일일이 샵이나 플랫을 그리거나 이렇게 빗금 그어 주시거나 요러는 대신에 어, 어떤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조성의 개념 훨씬 좀 재미있게 초심자 친구들한테 인지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반음계 요거 아까 얘기한 내용 131312.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되겠죠, 이제. 이럴 줄 알았어,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자, 그래서 건반을 시각, 촉각, 청각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건반을 손끝으로 연주하며 건반의 넓이, 높이, 깊이, 건반 거리간, 감각 익히기. 그래서 반드시 눈은 악보에 고정한 상태로 손가락 끝으로 감각 익히면서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시각, 촉각 활용의 결과로 발생한 각 음의 음향을 청각적으로 인지 및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구조, 시각적으로 인지한 각 건반에 음이름을 붙여서 기억하도록 하는데 3 더하기 4 흰 건반 3개 더하기 4개 7개가 되죠. 그다음에 도레미 파솔라시 도 해서 8개. 거기다가 검은 것만 2개, 3개 합치면 12개 옥타브가 되는 거죠. 바이엘 1번 이후 점차 확장될 건반 활용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 인지에 필요한 힌트들 제공하는 방법 아까 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상황에 따라, 우리 초심자분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랜덤리 던지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 촉이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느낌이 오실 때가. 건반 이름 연상을 돕는 멀티 인지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죠. 다양한 이론 교재들이 그 역할을 해줄 거고요. 추가된 그림이나 색칠 자료, 선생님들께서 직접 종합장이나 여기에 만들어서 또 많이 제시해 주시죠. 그런 거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생활 속, 왜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절대음감이나 상대음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 처음에 드렸어요. 생활 속 단어 첫음절 연상법. 요거 뭐 뻔하죠. 도토리에도 오렌지에레. 왜냐면 이제 저는 핸드벨이나 이런 거에서 레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 맞춰가지고 음, 오렌지에레 이렇게 레모네레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주황색 레몬을 그려야 되니까 그 부분. 근데 색깔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레몬이라고 해도 좋겠죠. 근데 색깔까지 필요한 친구들이 있죠. 간혹. 어, 여기까지 갔는데, 첫음절 연상까지 갔는데, 근데 또 색깔도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름대로 선생님들께서 고안해서 하시면 되시고, 미끄럼틀, 노란색 바나나를 연상시키는, 노란색을 그려주시면서 미끄럼틀, 파인애플의 연두색, 뾰족뾰족한 부분, 저는 그래서 별표로, 파인애플, 솔방울, 솔방울의 시온 모양, 뾰족뾰족한 소나무 모양, 솔방울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의 단어 첫음절 연상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인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도 중심 건반 구조, 도의 자리를 어쨌든 계속 하게 되잖아요. 요게 보완점.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랑 쉬는 언제 만나요? 이렇게. 도, 솔까지만 맨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잠깐씩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도의 자리에서 도레미파솔 도시라솔 파 이게 또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언급드린 알프레드 교수법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음을 학습시키면서 솔에서 끝나잖아요. 높은 음자리표 솔 도시라솔 파 파에서 끝나죠. 파 낮은 음자리표 파에서 완전 오도 개념. 음. 그 포지션, 완전 오도 포지션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학습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도시라 솔파에서 바이엘 교재로 계속 가르치실 예정이시라면 도의 자리로 왼손이 내려오긴 해야 되는 거죠. 가운도의 자리에서 높은 낮은 음절이표 인지 훈련을 먼저 시도하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내용들 정리된 내용이고요. 음, 양손의 대칭 구조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초기 혼란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레미파솔 요거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조 개념 소개가 그래서 또 필요할 수 있다. 요거는 솔의 자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아마 아직 도레미파솔의 그 상행 진행 한쪽 방향 진행. 우리 손은 대칭이지만 도레미파솔은 상행 진행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애써 배워왔지만 솔의 자리를 가면서 이 모든 것이 엉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그 상대감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할게요. 이미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 훈련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어마무시한 인내력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 다양한 방법론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다양하게 읽어주시면서 반복을 하시면 초심자도 훨씬 쉽게 재밌게 연습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박자 읽기, 음표 이름 읽기, 손가락 번호 읽기 이런 방법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주시면 오히려 건반에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는 무조건 1번, 레는 무조건 2번 요것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게 희석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어, 그쵸. 평균일 덕분에 조성음악을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나 물론 계산법은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오늘의 참고문헌 늘 그렇듯이 두 가지 교재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음악 기초 이론책 음,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손가락 번호에 대한 내용 또 할 얘기가 많겠지만 해서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수업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